그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기원을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검사 제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면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 프랑스 검사 제도를 모델로 해 발전한 대륙식 모델이 하나 있고, 그 영국에서부터 발달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영미식 모델이 있는데요. 그 두 모델이 발생된 기원을 보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식 대륙식 모델은 결국 과거에 그 수사도, 그다음에 뭐 기소도, 그다음에 재판도 다 하나의 기관,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여기 규문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판사가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그 곤란하니까 그 검사가 빠져나온 겁니다. 오히려 판사 쪽에서 검사가 빠져나온.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법원 안에 검사 제도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는 판사가 있고 수사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법기관이라 불러요. 사법부 안에 다, 법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관이라 불러도 되는 거예요, 프랑스로 말하면. 그게 이제 독일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이제 이렇게 쭉쭉 가면서 조금씩 변형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판사 제도를 1975년까지 운영하다 폐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수사판사 제도가 있지만 그게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중수청법에 수사판사 제도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그게 말하자면 그 프랑스식의 주지드 덴스트루션이라고 하는 그 수사판사 제도가 있죠. 수사사법관. 그걸 흉내낸 거죠. 근데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국식은 뭐냐면, 영국은 옛날부터 범죄 문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그 법익을 침해한 거니까 사적인 문제로 봐가지고 그 피해자가 소추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서히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개인이 소출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이제 소출을 다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소출했던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하던 사람이 소출까지 하니까 이게 그 중간에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게 1985년에 왕립기소청 법안이고, 86년부터 그 검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영국은. 그 말하자면 영국은 이제 수사관 제도에서 검사제도가 빠져나온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프랑스는 판사 쪽에서 검사가 나오고 이쪽에는 수사관 쪽에서 검사가 나왔을까? 딱 한 가지죠. 이거는 수사와 재판, 양쪽의 중간에 뭔가 그 게이트 키퍼 기능을 하는, 쉽게 말하면 뭔가 리뷰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수사 결과를 잘 심사, 평가, 검토를 해서 재판 단계로 넘길지 여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오면 이게 제대로 잘 된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재판에 붙이는 게 검사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규문주의 시대의 프랑스처럼 판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식으로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경찰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왜 있어야 합니까? 딱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수사 결과를 잘 리뷰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적인 이 형사사법 제도의 골격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일본은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했어요. 프랑스의 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의 모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법부, 법원에다가 부설로 검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사법권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1947년부터는 수사기소를 분리한 식으로 바뀝니다, 일본도. 지금 일본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요, 동경이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그 지검, 3개 지검의 특수부, 아니면 그 밑에 고베나 아니면 한 10개 정도의 특수형사부가 있어요. 그런 데서만 하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 몇 개.
몇 개 지검에 특수한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목적으로 아주 강한, 그러니까 프랑스 모델이 일본에 와서 조금 더 왜곡됐고 그걸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더 많이 왜곡해가지고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도 법원도 다 거의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사법 체제는 검찰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도되는 아주 왜곡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우리 식민 지배를 했던 사람들이 운영되던 형사사법 체계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짠 겁니다. 예를 들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엄상섭이라는 그분은 그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분은 원래 조선 총독부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자가 크게 반성을 하고 사표를 내고 해서 조금 그래도 친일 행적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는 되긴 했지만 이분이 그 형사소송법을 만들고 우리 검찰제도를 짤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청회까지 나가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은 경찰이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게 밀어줍시다. 우리가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분리해야 되지만 당장은 경찰에게 믿기 어려우니 그냥 경찰 파쇼냐 검찰 파쇼냐 할 때는 차라리 검찰 파쇼가 나으니까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일단은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운용해온 체조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파쇼가 정말 된 거죠. 근데 경찰 파쇼도 안 되지만 검찰 파쇼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무슨 파시즘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파쇼란 말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중심적인 어떤 명령 체계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도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거예요. 한국이 잘못 검찰 제도를 짜서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검찰 파쇼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까지 검찰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고 나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거. 이것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못 배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일쿠데타라고 명시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모든 업무, 또 특히 개혁은요, 그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만 안정과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게 되면 계속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어제 그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